왕삼 출근하는 길입니다. 오늘 바깥 하늘이 되게 흐린데 이게 흐린 건지 미세먼지인지 모르겠네. 오늘 하남시 망월동의 미세먼지는 71로 보통이며 초미세먼지도 32로 보통입니다. 이게 보통이라고? 되게 심한데? 근데 제가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근데 너무 적나라하게 나온다. 좀 뽀샤시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과 같은 내 얼굴. 도착! 오늘은 회색, 녹색, 녹색. 산책 가자. 알았어. 너 기다리는 거야? 너무 귀엽다. 운동하실 동안 항상 저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사료 고르는 거에 관한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너무 반대되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거니 라고 생각하고 볼 수도 있는데 어제 본 그 내용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분의 말씀은 이렇더라고요. 강아지가, 개가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수명이 짧아졌다. 자연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나쁜 사료를 먹고 건강이 나빠지고 수명이 짧아졌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였는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개들은요, 사람과 함께 하고 수의학이 발전하면서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이고, 또 다리를 절어요. 초우가 활동량이 줄어들면 다리를 좀 많이 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요 며칠 동안 운동을 좀 못했더니 이렇게 다리를 접니다. 왕계상점의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원래는 아까 낮에 찍을 때 계속 이어서 한 번에 쭉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예약도 갑자기 들어오고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제 봤던 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죠. 사람이 먹었을 때는 문제없는 그런 음식들을 강아지가 먹었을 때 탈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양파라든지 초콜릿은 물론 포도 등등 우리 아이들이 먹으면 위험한 그런 음식들이 좀 있죠. 그런 걸 먹었을 때야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거 먹고 자랍니까? 보호자들이 그런 음식을 막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제 뒤에 보이는 이런 간식, 이런 사료들을 먹고 생활을 한단 말이죠. 이런 간식, 이런 사료들을 그냥 막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각 제품이 전부 성분 검사를 받아야 되고 성분을 등록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이런 검사를 계속 꾸준히 해야 되고 법이 정한 그 테두리 안에서 지킬 건 딱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시중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료를 등록할 때 대부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단미사료, 보조사료, 그리고 배합사료. 단미사료라는 거는 한 가지 재료로 만들어지는 걸 이제 단미사료라고 하는데, 닭가슴살을 잘라서 말린 건조한 이런 간식은 단미사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 연골에다가 치킨을 이렇게 감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단미사료라고 할 수 있느냐? 네, 요것도 단미사료입니다. 요런 거는 혼합성 단미사료라고 해요. 어차피 다 단미사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조사료는 무엇이냐? 보조사료는요, 그거 하나만으로는 사료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료 포장 뒷면을 보면 요즘에는 성분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비타민도 들어가 있고요, 뭐 유산균도 들어가 있고요, 보존제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조사료라 그래요. 이런 보조사료와 아까 말씀드린 단미사료를 섞었어요. 그럼 이게 배합사료, 우리가 흔히 급여하는 건사료, 저게 배합사료거든요. 저런 것들을 배합사료라고 합니다. 여기 사료 뒷면에 보면 제가 갖고 왔어요. 이것도 글씨가 너무 작아. 요즘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걸 어떻게 읽어? 비타민 합제라고 해서 비타민 E, 비타민 A, 비타민 B1, 나이아신, 뭐 폴리포스테페, 타우린, 건조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발효 산물, 발음하기도 어려운 보조 사료들을 엄청 많이 첨가를 해놨단 말이죠. 이걸 그냥 넣었을까요? 반려견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겠죠. 꼭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비타민만 해도, 자,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우리 개들이 직접 사냥을 해가지고 자기 배를 딱 채우는 그 시절, 풀, 과일, 열매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하는 그런 초식 동물들이 사냥을 당해요.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위에 있을 거고, 그런 내장들을 개들이 또 먹어요. 그런 자연스러운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 다양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었겠죠. 이게 꾸준하게 섭취가 가능했을까요? 사냥을 하지 못하는 날도 있고, 며칠 쫄쫄 굶는 날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병도 생기고,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사료 안에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는 사료 하나만 잘 먹어도 굉장히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의학이 발전하면서 정말 좋은 사료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마당에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수명이 줄어들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예전에 우리 동네에 그냥 라면 국물에다가 밥 말아서 키우던 그런 강아지들 많았는데 걔네들 되게 오래 살았어. 야, 아무거나 막 먹어도 문제 없어. 아무거나 먹여도 장수하는 아이들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아이들의 평균 수명과 비교해 봤을 때는 기껏해야 평균 정도지, 지금 아이들의 평균 수명의 그 이상이진 않다. 지금 시대의 반려견들의 평균 수명 이상을 살았다고 한들 병을 가진 채로 그렇게 오래 살았다. 아니, 대형견들이 소형견보다 수명이 짧거든요. 대형견들이 15년, 16년 사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20살을 그냥 기본적으로 넘기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병을 앓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을 마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우리 반려견들에게 좋은 도구 푸드를 개발해서 이걸 급여를 하고, 아픈 것 같은데 그러면 병원 데리고 가서 진찰 받고 약 먹고, 큰 병이 생긴 것 같다 그러면 수술까지 해주고, 당연히 수명이 늘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즘에 반려견들한테 조금 더 좋은 음식들을 먹이고 싶어서 화식이나 생식을 직접 준비해서 급여해 주시는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만들어진 일반 사료하고 병행하면서 급여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화식이 일단 굉장히 좋거든요. 영양소도 듬뿍 가지고 있고, 일반 건사료보다는 수분 함량도 많아서 소화도 쉽고,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아이들은 음수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식단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딱 맞춰서 알맞게 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실제로 그런 공부를 엄청나게 하셔가지고 진짜 좋은, 너무 딱 맞는 그런 화식을 준비해서 급여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만 보고 그대로 따라서 급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칫 잘못하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좋은 거 먹이려다가 오히려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일반 건사료하고 번갈아 가면서 급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어제 다이소 가서 산 가습기입니다.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혼자 나와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절주절 얘기하는 걸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간간히 한 번씩 하게 되네요.
혼자 나와서 이렇게 떠들면 재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그런,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왕개 삼촌이었습니다. 왕상. 아니, 이 낙엽들을 좀 치워야 될 것 같은데 빗자루로 쓸기 너무 힘들잖아요.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애들 말리는 에어탱크로 낙엽을 치워보겠습니다. 네. 역시 사람은 머리 써야 돼요.